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에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1월 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의지들이 좀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새해 목표들을 조금 더 동기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끔은 이 동기부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목표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동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왜 어렵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동기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운동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 가고 싶어 가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되게 감정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과제에 대한 감정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과제 나는 잘 못할 거라고 느끼는 과제들이 있으면 특히나 더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잘할 것 같은 거 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재밌겠다 뭐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동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좀 루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내가 이 감정에 항상 의지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옛날에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산에 갈 때 이제 아저씨들이 그때 초등학교 이럴 때인데 정상을 보지 말고 그냥 눈앞에 보고 걸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정상 보고 가면 지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했었는데 크면 클수록 등산 이야기에 약간 지혜가 섞여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멀리 보고 가게 되면 항상 그 정상의 목표랑 지금 내 위치랑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쉽게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그림을 보는 게 분명 중요하죠.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 중요한데 계속 그 큰 목표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표를 구체적이고 좀 쉬운 한 단계 한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작은 시작을 하고 작은 시작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잘한다라고 나한테 격려도 좀 해주고 너무 먼 것만 보고 엔드골 끝날 때 그 목표만 보고 시작하는 거는 좀 나를 지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해보려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작은 걸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면 그 뇌가 나한테 하는 이렇게 좀 함정 같은 생각이 있어요. 작은 걸 하나 했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머리 뒤편으로는 이걸로는 부족해 이걸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되면서 동기가 이제 확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뇌를 이제 확실히 믿으면 안 돼요. 뇌가 나를 위해서 항상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뇌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익숙한 패턴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패턴으로 이런 좀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가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 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좀 저항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편하잖아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뇌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뇌가 이거 해봤자 뭐 바뀔 게 뭐가 있어 이거 해봤자 정상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나라는 사람의 뇌가 나를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약간 함정 같은 생각 이거에 내가 너무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거에 그래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고 실수를 하면서라도 하는 것들이 분명 의미가 있다 라는 식적으로 좀 내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랑 연관돼서 또 하나를 같이 얘기를 하자면 완벽주의 성향이랑도 나중에 연관돼서 얘기할 거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 하나하나 스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완벽주의적인 생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못하면 이제 엄청 다시 해야 되고 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이제 영어로는 all or nothing 얘기를 하는데 1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아예 0이던지 그래서 그 사이가 없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고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이 사고 자체가 되게 많죠. 뭐 시험 공부를 할 거면 100점짜리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거면은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사고에 너무 나도 모르게 좀 무의식적으로 매몰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한 단계 한 단계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100점짜리까지는 못 갈 텐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 100점짜리 공부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100점짜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100점짜리 공부가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고 오늘 100점짜리가 아니라 뭐 20점, 30점만 했다. 그럼 20점, 30점
한 거에 대해서도 0보다는 낫지 않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그러면 내일 이제 30점 40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제 잠들고 그 다음 날에 30점 40점 했으면 저 어제보다 잘했네 뭐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격려도 좀 하고 만약에 좀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미끄러졌다고 해도 다 망쳐진 건 아니다 그래도 꾸준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좀 막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뇌가 여러 가지 함정들 내릴 수 있는 것들 이거 해도 의미가 없어 아니면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을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함정이다 이거에 너무 빠지지 말자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려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너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직은 습관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자신에게 격려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예를 들면 과도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약간 자학적이라고 할 정도로 내 자신을 좀 비판하는 경우들이 되게 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걸로는 부족해. 더 하자. 더 높은 기대치를 항상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곳을 위해 항상 바라보고 있고 지금까지 한 거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너무 이게 심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좀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기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혹한 분위기에서 노출이 되어 있었다거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뭐 이걸로는 부족해. 예를 들어 옆집 아들은 이걸 했는데 그게 부모님의 불안에서 비롯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앞으로 계속 잘할지 못할지는 또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계속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것만 요구를 했다거나 근데 이런 불안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약간 쳇바퀴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결과가 좋아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이런 환경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워낙 SNS도 많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되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완벽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SNS에 웬만하면 좋은 점들만 올리려고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상적인 모습만 올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워낙 많고 그거에 비교하면 나는 되게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줄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무래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만들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두가 60개는 아니고 한 30개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만두 피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가? 네, 그러면 우리가 새해 결심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격려하는 내면의 목소리